오늘은 자동차 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두 가지를 결심하고 실천하고 있다니죠. 운전할 때 스트레스 받지 말자. 남이 끼어들던 난폭 운전을 하던 신경 쓰지 말고 나만 편하게 운전하자. 그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배려하는데 남한테 보답을 바라고 배려하지 말고 내가 좋아서 배려를 하자. 이렇게 두 가지를 작년에 결심하고 실천한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운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운전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1900년대 이후로 나오면서 포드가 T 모델로 대량 생산을 하면서 누구나 차를 갖고 있는 필수품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 차량 운전은 우리 현대 사회에서 누구에게나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기술이죠. 그런데 우리 생활에 정말 편리함을 많이 주는 이 운전이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쌓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운전에 쌓인 스트레스, 이것이 디지털 시대의 네트워크 사회하고 플랫폼 사회하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운전하면은 편하게 나만 다니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안 받죠? 안 받는데 이렇게 이제 차가 밀리고 그러면 이제 운전을 할 때 거의 90%의 운전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것을 이제 저는 엔트로피라는 용어로 디지털 플랫폼사에서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디지털 플랫폼 경제, 그걸 기반으로 하는 우리 사회가 정말 변화가 많잖아요. 많고 온디맨드 경제, 그죠? 이용자가 왕인 시대이기 때문에 산업화 시대의 논리는 먹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가 많고 복잡게 세상에서 어떻게 생각의 방향을 잡을 건지 그것을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엔트로피라는 용어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리학 용어잖아요.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엔트로피의 개념이 운전할 때 우리 교통 서비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디지털 플랫폼 사회에 이 엔트로피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운전을 하면서 처음에 나타나는 게 그거죠. 서로 빨리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못 가죠. 못 가면 이제 사람들이 성질이 나고 막 화가 나고 그러면서 서로 막 양보 안 하고 그러면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오고. 우리도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우리는 운전 문화가 상당히 좋아져서,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이렇게까지는 안 그렇지만 차가 아직도, 서울 시내에서는 차가 아직도 많이 막혀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죠. 그걸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엔트로피는 이게 참 중요한 용어인데요. 사실은 이걸로 제가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기업 하시는 분들 또 사회에서 어떤 혁신을 하겠다는 분들한테 설명하는데 잘 적응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방향 설정할 때 정말 중요하고도 효율적인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복잡계 세상은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서 방향 설정을 잘못하면 나중에 엉뚱한 데로 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실패할 확률이 더 높고 또 손실도 많죠. 그래서 이 엔트로피 개념은 우리가 이 복잡할수록 방향 설정하는데 유리한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운전을 생각해서 이 엔트로피 개념을 한번 여러 가지 도입하는 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엔트로피는 이제 물리학 용어죠. 연력학 제2법칙에 나온 일로 전환될 수 없는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 그러니까 연력학 제1법칙은 우리가 이제 이게 방향이 바뀌더라도 열은 보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물을 끓이더라도 열은 보존된다. 근데 연력학 제2법칙은 이렇게 열의 방향이 바뀔 때, 유용한 일로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 에너지를 엔트로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에서는 이제 이런 용어로 사용됐는데 이게 사회 과학에 도입되면서 무질서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무질서도가 올라가면 엔트로피가 올라가는 거고, 또 이 무질서도가 낮아지면은 엔트로피가 적은 거죠. 이것을 이제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에서는 가치가 닫혔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치가 닫혔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치가 닫힌 그 의미, 그리고 엔트로피가 왜 중요한지 이것을 아마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운전 습관을 바꾸겠다고 그랬죠. 바꾸겠다 그래서 원래 마음 자세를 바꾸기 전부터 저는 이제 운전을 정말 많이 합니다. 운전을 뭐 몇 시간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운전에 대해서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도 제가 왜 운전에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나 생각을 하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과 한 가지 다른 운전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시내에서 운전을 하든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든 앞차와의 거리를 반드시 지킵니다. 앞차와의 거리를 지킴으로써 제가 상황을 예측하고 그러면서 운전하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운전 안 하죠. 제가 시내에서 운전할 때는 보통 신호등을 직선 도로에서는 한 5개 정도를 봅니다. 저 앞에까지 보는 습관이 젊었을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쪽에서부터 빨간불로 바뀐다. 그럼 여기서부터 천천히 속도를 줄여요. 근데 대부분의 운전자는 그냥 달려가서 앞에서 급정거를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급정거 일단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급정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차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요. 그래서 급정거를 하면서 매연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거기서 쇳가루 같은 게 나오면서 환경에도 안 좋고, 이런 것을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엔트로피 증가하는 거와 우리 삶의 행태하고 가장 연관된 게 우리가 차선 바꿀 때입니다. 추월하거나 차선 바꿀 때.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두 대가 나란히 갔을 때 이 주행선에 있던 차가 추월선으로 들어가든 추월선에 있던 차가 주행선으로 들어가든 우리는 대부분 앞쪽으로 들어갑니다. 상대차에. 그죠? 그래서 C로 들어가거나 A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빨간 차가 C로 들어가면은 그래서 저희 오른쪽에 있는 차는 갑자기 들어오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 차는 우위의 차를 앞질러서 들어가려야 되니까 신경 써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이것을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증가한다고 그러는 거고요. 반대로 옆에 차가 지나가고 내가 옆에 차한테 아무 부담을 안 주고 오른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사고에 대한 신경을 안 써야 되고, 앞차도 옆에서 들어오는 게 신경을 안 쓰니까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B나 D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마 90% 이상의 운전자들은 A나 C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운전은 제가 그렇게 운전해 보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누가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주는 거예요. 편하게 들어오라고. 그러면은 저도 저 친구가 왜 저렇게 들어와? 이렇게 괜히 지나가는 사람 보고 화를 내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 없고요. 그 차도 이게 어떻게 들어가?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운전하면 가끔씩 옆에 타는 사람들이 이제 그분들도 본인들의 운전 습관이 있으니까 자꾸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니까 조수석에 앉아 있으면은 그게 신경 쓰이나 봐요. 차가 자꾸 들어오네요. 그렇게 나의 운전에 대해서 무의식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생활에 익숙한 거예요. 근데 이게 플랫폼 시대에는 아주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는 경쟁사회잖아요. 경쟁사회. 그러니까 자원을 기반으로 그것을 가공해서 물품을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자원 확보를 못하면은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자원은 희소 자원이잖아요. 자원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원을 얻으려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늦게 가면은 아무리 빨리 가도 먼저 온 사람한테 뺏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거기에 우리의 정신과 이 육체가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 시대는 온디맨드 경제고 플랫폼 네트워크 복잡하게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증가시키는 일을 해야 결국으로 건전하게 성장하는 그런 모델이 되고 그게 결국 나한테 이익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를 어떻게든지 줄여야 된다.
그래서 운전 습관도 앞으로 엔트로피를 줄이는 방법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편합니다. 나도 편하고 상대 운전도 편하고. 그리고 운전하면서 열받지 마시고요. 누가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새치기를 하든 뭐하든 이걸 따지는 자체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따지지 않고 원래 그 90%가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운전하고 10%를 제가 비워놨잖아요. 이 10%의 사람들은 그 감각조차도 없어요. 누가 새치기를 하던 뭐 하던 원래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성격의 소유자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엔트로피가 나의 생활 습관이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걸로 익숙해지거든요. 이것이 다른 일을 할 때 플랫폼 경제에서 네트워크 경제에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경쟁하는 것보다는 우리 전체의 플랫폼이 성장하는 생태가 성장하는 이런 그래서 전체가 성장하고 그것이 나한테 다시 가치로 돌아오고 이런 선순환의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 습관부터 아마 이렇게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한번 올해는 시도를 해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작년부터 시도하고 있는데 정말 마음이 편합니다. 그거고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결국은 이런 운전으로 쌓이는 엔트로피를 감소시키기 위한 겁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래서 아마 지금 자율주행차가 구글 웨이모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GM의 크루즈는 약간 작년에 사고가 생기면서 주춤하는 것 같아요. 인력도 축소하고 그런 겁니까. 그리고 테슬라 자동차도 자율주행차의 선두주자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엔트로피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 비즈니스에 또 모든 비즈니스에서도 적용이 된다 그랬죠. 경제든 사회든 일단 자율주행차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단순히 뭐 레벨 3냐 4냐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냈다 뭐 이런 것만 관심 있지 자율주행 자동차의 회사들이 목표로 하는 게 무엇이고 또 그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목표는 일단 안전도를 높여서요. 인명사고를 줄이는 겁니다. 우리 인간 운전자들이 부주의하잖아요. 이렇게 주의 태만하고 딴짓하고 이렇게 졸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고를 무지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1년에도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죽고 다치고 하는데 이것을 줄이는 겁니다. 거의 사고가 없게 줄이는 게 목표고요. 또 환경적으로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거고요. 그죠? 친환경차로 바뀌니까.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교통체증을 줄이고요. 그러니까 운전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컴퓨터 알고리즘이 우리 인간의 운전을 대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 많아질 필요도 없고 또 효율적으로 운전하니까 우리 인간이 운전할 때는요, 차량 간격을 평균적으로 30m를 줘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고 원활하다고 그랬는데 이 자율주행차로 되면 그게 10m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들이 10m 간격으로 전속력으로 달려도 사고가 안 나는 거죠. 상황을 다 데이터로 분석을 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교통체증이 줄어들고 또 자율주행차를 함으로써 차량이 효율적으로 운전하니까 차량 대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주차장도 줄죠. 도로도 줄죠. 그러니까 토지 사용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삶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인간의 40%는 운전을 못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이죠.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그죠? 장애가 있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운전을 못하는 사람들이 40%입니다. 이 사람들의 불편을 줄이는 거예요. 이걸 다 엔트로피 개념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 고객 불편점하고는 달라요. 고객 불편점은 단순히 내가 운전하는데 뭐가 불편해 이걸 하는 거고요. 엔트로피 개념은 이렇게 지금의 기술로는 해결을 못 하는데 기술을
해결하는 기술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훨씬 좋아지는 게 엔트로피 개념입니다. 그래서 운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줄이는 거. 이것이 결국은 교통서비스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기 자동차는 단순히 내연기관을 전기로 옮기는 에너지 절약 차원으로 얘기하는데요. 아직도 에너지 절약 안 되죠. 전기차 충전하기도 어렵고요. 여러 가지, 그리고 전기차 충전료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전기차는 컴퓨터를 만드는 겁니다. 도로를 다니는. 그러니까 자동차에다 대형 컴퓨터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이것을 집어넣는 이유는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돌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우리가 만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하드웨어에 신경을 안 쓰고요. 신경을 그렇게 별로 안 쓰고 소프트웨어, 그 셀프 드라이빙 시스템에 집중하는 이유가 결국은 자율주행 시스템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자율주행 시스템이 됐더라도 인간이 운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운전하지 않으면 차량을 소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차량을 소유하면 주차도 시켜야 되고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승차 공유 서비스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아무 때나 부르면은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로봇이 운전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내 옆에 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법으로 데려다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전기차와 알고리즘, 자율주행 알고리즘, 그리고 승차 공유 서비스, 이 세 개가 한 축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는 이제 점유율이, 전 세계 점유율이 10%를 넘었거든요. 곧 20%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속도를 붙기 시작합니다. 승차 공유도 어느 정도 퍼져 있죠. 아직 기반을 못 잡았지만 우버나 리프트 이런 회사들이 그래도 세계적인 기업이 됐으니까 기반을 닦인 겁니다. 이제 자율주행, 구글 웨이모가 제일 앞서가고 있는데요. 구글 웨이모가 올해 들어와서 이 샌프란시스코, 작년부터 샌프란시스코 전역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다른 시로도 이걸 확대하겠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거기서 적응을 하면 이때부터 자율주행 자동차도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계점을 지나죠? 그게 아마 2030년 전에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세 축이 돌아가면은 우리는 운전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엔트로피, 거대한 이 차량을 소유하고 운전하면서 생기는 거대한 불편함, 이 엔트로피를, 무질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산업이죠. 엄청난 산업. 포드가 1910년대에 그 T모델을 발견함으로써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억짜리 자동차면 이거를 3천만 원으로 내리는 이런 기술 혁신을 통해서 현대 사회를 바꿔놨잖아요. 그 일이 없었으면은 어떻습니까? 공장이 생기고 도시가 생겼는데 주로 이동 수단이 마차잖아요. 마차면은 수만 마리의 말들이 서울 시내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데서나 똥을 싸고 그 말들을 먹여야 되고 재워야 되고 마구간이 있어야 되고 엄청난 엔트로피가 쌓인 거거든요. 그걸 해결함으로써 자동차 산업이 나왔고 그것이 지난 100년 동안 우리 삶을 유지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째 우리 이동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 커다란 혁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교통서비스 혁명, 타스라고 그러죠. Transportation as a Service. 이 타스가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이 다 엔트로피 개념입니다. 엔트로피 개념이고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 개념은 이 스타트업을 많이 하고 있죠. 스타트업은 일반 창업하고는 다릅니다. 떡볶이 가게 여는 거하고 달라요. 스타트업은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새로운 회사를 운영하는 것,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을 스타트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없거나 새로운 기술이 아니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면 그냥 창업입니다. 스타트업이 아니고. 이 스타트업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스타트업을 하고 있지만 실패하는 이유가 이런 방향 설정이 잘못돼서 그래요. 자기들이 기술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거 하면 좋겠다 하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온디맨드 경제잖아요. 온디맨드는 이용자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디맨드 요구하는 대로 이용자가 요구하는 대로 서비스를 만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온디맨드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는데 설문조사하고 뭐 이거 옛날 방법으로 갖고 택도 없거든요.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이용자 이용 형태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 과거의 행태입니다.
이 엔트로피는 쌓여가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쌓이면은 거기에 가치가 닫혔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가치를 풀을 때, 새로운 기술로 풀을 때,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스타트업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엔트로피가 쌓이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 개념을 더 생각을 하면은, 자율주행차, 자동차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전철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운전이 훨씬 편하니까 운전을 하고 있지만 정말 불편한 게 많거든요. 유지비도 많이 들죠. 그죠? 운전할 때 사고도 많이 생기죠. 운전하면서 스트레스 받죠. 이런 것들이 엔트로피 개념이에요. 무질서.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 무질서. 그래서 이 엔트로피를 어떻게 풀 건가? 이것을 생각하는 게 스타트업이고요.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은 온라인 쇼핑 없을 때 오프라인만 했을 때는 사실은 가서 물건을 보고 사면 좋지만 내가 급할 때는 못 사요. 그죠? 급할 때는 갈 시간이 없어요. 갔는데 종류가 가게마다 그것밖에 없어요. 물리적 한계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한 엔트로피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치가 닫힌다 그래요. 해결을 못하니까. 엔트로피가 쌓이면서 가치가 닫히는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온라인이라는, 인터넷이 생기면서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생기고 방법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가치를 푼다 그래요.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낮추는 거죠. 그것이 온라인 쇼핑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일단 그렇게 엔트로피를 낮추고 가치를 풀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사용하면서 또 엔트로피가 쌓여요. 그것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휴대폰을 사용할 때 처음에 3G가 나와요. 너무 좋아요. 3G. 3G 나오니까 예전에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볼 생각을 안 하는데 동영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풀린 거죠. 엔트로피가 낮아진 거예요. 가치를 풀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속 3G를 보다 보면은 동영상을 이제 계속 휴대폰으로 보는 거예요. 매일 그러다 보면 그전에는 조금 끊겨도 휴대폰으로도 이제 동영상을 보니까 좋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일상생활이 되다 보면은 끊기기 시작하면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이게 엔트로피가 다시 쌓여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용자가 이용하면서 이 이용자의 경험이 계속 새로운 것을 요구하거든요. 익숙해지면은 또 새로운 걸 요구하고, 익숙해지면 또 새로운 것을 이용해요. 이랬을 때 엔트로피가 다시 쌓인다고요. 가치가 닫힌다고 그래요. 이때 이 닫힌 가치를 풀어주고 엔트로피를 낮추는 것을 업그레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은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모델은 스타트업이 안 됩니다. 그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스타트업은 이용자의 엔트로피가 어디에 쌓이는지를 봐야 되고요. 거기서 새로운 기술, 우리는 무슨 기술을 갖고 있는지 이 기술로 이렇게 풀어서 우리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스타트업을 만드는 거고요. 그렇게 만들었더라도 계속 가입자가 늘어나는 거죠. 100만에서 1000만, 1억 이렇게 늘어갈수록 거기에 엔트로피가 다시 쌓이니까 그것을 계속 풀어가면서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시스템이 안 되면 스타트업으로서 성공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 개념은 이 복잡한 세상,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운전 습관으로 설명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런 능력을 기르느냐, 이것은 이 엔트로피를 찾아내는 것은 공감 능력 같아요. 제가 관찰을 하니까. 그래서 이 디지털 세상일수록 다양성이 중요하거든요. 다양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은 나하고 달라. 이것은 우리 서비스하고 달라. 틀리고 맞는 게 아닙니다. 틀리고 맞고가 디지털 세상에 거의 없어요. 계속 바뀌어요. 지금 과학 이론, 이렇게 사회과학 이론부터 경제 이론 이런 것들이 예전에 거의 진리처럼 이겨졌던 게 다 뒤집어지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표본으로 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여론조사 이런 것도 표본, 천 몇 명 해갖고 표본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수조사라는 걸 할 수가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모든 걸 조사할 수 있는 막대한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다양성이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다름을 인정하고, 그러려면 공감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런데 우리 거꾸로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우리 60대 이상 시니어의 문제인데, 지금 좌우로 모든 나라가, 미국, 유럽, 한국, 일본 모든 나라가 좌우로 나타나서 극으로 나눠져서 상대를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틀렸다 그러는 거야. 너는 틀렸다. 우리가 옳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못 고치면은 공감 능력을 못 키우고요. 결국은 온디맨드 사회에서 엔트로피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전 습관을 바꾸는 거에서부터 엔트로피 개념을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엔트로피를 찾아내는 능력을 키우려면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다름을 나하고는 다르다. 이걸 인정할 줄 아는 게 디지털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